최초에 누가 소문을 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관련 학생들이 나는 몰라, 나는 안 했어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학교 폭력에서 성희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희롱, 즉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학교에서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적 대상화를 시키는 말이라든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손동작,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대화를 하는 것, 몸평, 얼평 하는 것, 이런 것도 이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성희롱도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본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성폭행이나 성추행만큼은 아니지만 피해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심각성이나 지속성에 따라서 이제 엄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사건을 하다 보면은 직접적인 성폭력보다도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남학생이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고 소문을 내거나 조건 만남, 원조 교제 이런 거를 했다고 이제 소문을 내거나 하는 경우에 피해 당사자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해명할 수도 없고 해명하기도 어렵고, 또 소문이라는 것이 아름아름으로 이제 나는 거기 때문에 해명의 기회도 가지지 못하고 증거 확보도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견디기가 힘든 이런 소문을 아직 어린 여학생이 혼자 감당하는 게 매우 힘들고, 또 소문이라는 게 사람을 거치다 보면은 눈덩이처럼 이제 커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피해 학생이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과적인 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나, 또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이제 평범하게 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학폭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피해 당사자는 모른 채로 대부분 오랫동안 소문이 돌다가 나중에 이제 피해 당사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최초에 누가 소문을 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관련 학생들이 나는 몰라, 나는 안 했어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 의심 가는 학생이 있어도 증거가 없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서 한 학생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입장이 이해가 가더라도 요즘 학폭에서는 증거 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 처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따라서 신고 전에는 무조건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에 이제 학교폭력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유형은 형사 고소를 함께 해서 수사기관이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기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케어해줘야 될까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고통이 너무 큰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자녀한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지 돼요. 너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이런 소문이 돌아? 이런 식의 이제 아이를 비난하고 힐책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녀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 쪽에게 피해 이제 치료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대인기피증이 생긴 친구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를 집에만 두는 것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가족들과 좀 밖에 나갈 일을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아이가 부모하고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가 좀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이제 대상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은 대학생 과외를 좀 붙여서 학업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